김순길입니다. 저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까지,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인데요. 앞으로 후속 사업을 더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하기는 할 거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지원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연령통합 앞으로의 그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연령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연령들이 아주 다양한 연령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저희 연구의 결과도 여기에 몇 가지 좀 담기는 했는데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와 외로움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로움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외로움, 고독, 고립,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고립이 그렇게 구분되는 단어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단어들은 좀 이제 구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저도 좀 외롭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다 외로움을 느끼죠. 여러분들 외로움 느끼시죠? 네, 저도 외로움을 느끼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정의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내가 몇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도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나는 좀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소수지만 좀 나를 잘 보살펴주고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내가 외로움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관계의 측면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 혼자서 겪는 어떤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제 문제시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에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또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해서 그 미니스트리 오브 로닐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씀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로움까지도 국가가 또는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비용적으로도,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쓴 것을 보시면 비용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제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니까 사회성 기술이 부족한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키코모리는 그냥 혼자서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성을 쌓고 실제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회관계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부족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청년들이 외로움을 겪을 때 노인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라는 조사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또 내성적이면서 자기를 덜 주장하고 덜 사교적인 또 운동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잘 안 하니까 점점 움직임도 저하되겠죠. 이로 인해서 앞에서 발표하셨던 우울증과도 연결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치매까지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는 사실 노인들에게 많이 외로움에 대한 것들이 맞춰져 있지만 저희는 사실 연구를 통해서 청년들과 중년들에 대한 것들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로움과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고독도 외로운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 생각하실 것입니다. 고독을 씹는다. 고독을 즐긴다. 그러시죠?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고독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떨 때는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는 달리 고독은 그런 긍정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서 또 혼자 있으면서 어떤 건설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독을 통해서 혼자 있는 것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외로움과 다르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립이라는 말, 고립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외로움 쪽에다 가깝게 생각을 했다면 고립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적인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약하고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아까 그 성을 쌓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고립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독이 조금 더 주관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 준다면 고립은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립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는 거고 자원도 상당히 빈약한 그런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좀 더 구별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고립이 물론 이제 아까 고독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된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청년과 중년과 이제 그 20대, 30대, 40대, 50대의 그 원인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30대, 40대, 50대는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유사한 그래프를 보시면 왜 외로우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롭다. 아마 30대부터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많지 않을 때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30대, 40대, 50대들은 이런 외로움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반면에 20대를 보면 사실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만날 사람이 없다. 이것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까 사람들의 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20대들이 이제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은 요즘에 혼밥도 많이 하고 학교 캠퍼스에서 보면 혼자 밥 먹는 학생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조금 더 설명한 건데요. 청년의 외로움은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보다는 앞에 어떤 자기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청년이라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의 어떤 전환기에서 뭐 가족의 어떤 뭐 불화라든가 이런 거, 또 집에서 떠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외로움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온라인 온리 친구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청년들을 보면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서로 그냥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중년과 이제 제가 노년으로 구분했는데 중년의 외로움은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팩처럼 이런 그 소득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도 아까 그 그래프에서는 노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년의 외로움도 그 소득이 가장 낮은 거죠.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페이퍼들이 많이 보고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이제 없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당연히 노인이 될수록 네트워크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이고 또 아까 조홍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외로움의 원인으로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